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에 월간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차 시험이 한 달, 그리고 2차 시험이 4달 정도 남은 시점이죠. 1차생이나 2차생, 동차생 다 고민이 너무 많은 시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시험이 임박했을 때 집중력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우리 시험처럼 암기가 중요한 시험은요,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1차든 2차든 회독 속도가 쭉쭉 빨라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번아웃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했는데 부담감 점점 커지니까요. 힘든 시기지만 이런 싱숭생숭하고 심란한 시기에 페이스대로 버티기만 해도 최상위권이거든요. 경쟁자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생활을 단순히 하는 것에 힘쓰시길 권해드리고요. 응원 드리면서 3월의 월간 컨설팅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거 제가 또 수험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무 꼭 매일 100점씩 풀어야 되냐? 이 질문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하루에 실무를 100점을 풀고 시작하는 것이 국룰이죠. 네, 국룰. 뭐 거의 실무를 안 풀면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무 100점 풀고 문제 복귀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죠. 거기다가 개별 스터디에서 풀면은 또 그거 얘기 한번 하면은 또 다들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말꼬리 튀어가지고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맞아요. 그런데 실무를 100점 푸는 거는 우리가 실전 연습을 위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으면 100점을 풀면 안 되고, 그 수준이 되면 그때 100점을 푸는 게 맞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비슷한데, 당연히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고 말 그대로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단기 합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무 매일 100점은 이건 일정 시기에 잠깐 필요하고, 실무를 내가 너무 못한다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거나 그 두 시기에는 좀 불필요한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험 초반에는 좀 왜 비효율적이냐면, 이 초기 방법론에서 저는 좀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응용력, 사고력이나 뭐 이런 걸 연습하기보다는 일단 무비판적으로 많은 답안 포트폴리오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백지에다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근데 초반 답안들은 별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답안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답이 이미 있는데 막 고민해서 알아내면 막 기분 좋고 성취감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 막 3시간 고민하면서 2문제 풀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무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해서 답안을 빨리빨리 베끼고 많이 경험하고, 왜냐면 논점마다 실무는 해야 되는 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수준 들어가서 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이제 갈림길이 좀 생기고, 넌 그렇게 생각했어?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게 있지만, 그게 뭐가 있어야 거기서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조금 불필요해서 일단 저는 그냥 답지 펴놓고 그냥 막힐 때마다 답지 보면서 빨리빨리 푸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험 후반에는 이게 실무를 못하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내가 목차가 바로바로 안 떠올라서 멈칫거리는 걸 수도 있고, 자료 해석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자료 표시 방법이 좀 애매할 수도 있고, 논점을 목차를 안 외웠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좀 뜬금없잖아요. 그냥 전체 범위를 다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픈데, 종아리가 아픈데 전신 맞추기. 이 전체 단원을 반드시 매일 연습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가 필요한 부분을 타겟팅하는 공부. 물론 제가 실무 또 약식 답안 풀이 하는 거를 상담할 때 정말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 이 얘기까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는 실무 100분의 100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수험 중반에 내가 이제 완주 페이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동차생들로 치면은 한 8월부터 한 12월 이때 이제 실무 기본 단과 끝나고 이제 GS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거든요. 이럴 때 이제 100분의 100점 많이 쓰면서 답안 피지컬 올리고, 그 이후로는 나에게 좀 타겟팅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법규의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력이 돼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자기 답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한 것처럼 많이 외워서 기본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력 테스트를 하면서 전범위를 이게 중반 정도 됐어요. 풀어보는 거. 그렇게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무가 막바지로 가면 또 암기 과목이에요. 많이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서술 막 판례 집어넣고, 약간 합격자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결국엔 암기다. 공적 평가들은 해야 될 게 명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어느 정도 완주 피지컬이 오른 사람들은 논점별 목차 암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키워드 흘리지 않고 다 집어넣는 거, 오히려 좀 읽고 암기하는 기간이 조금 어느 정도는 후반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100점은 실력이 좀 됐을 때. 네, 그리고 되고 나서는 또 이제 조금 줄여보고, 약간 이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매일 100점 푸시는 것 그 스타일도 존중합니다. 저는 단기 합격을 위해서 약간 타겟팅된 정밀 타격 공부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참고로 저는 눈으로 풀었습니다.
답안지 쓰질 않고 눈으로만 이렇게 쟁점만 잡고 풀었었기 때문에 수험생 때에는 굉장히 공감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식으로 풀어보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꼭 해보세요. 네, 평가사님 두 번째 질문은요. 이론 어떻게 외워야 될까? 이 질문 정말 많죠. 참 어려운 주제네요. 네, 이게 이론이 어려운 게 이게 내가 외운 대로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답안의 자율도가 굉장히 높고 이걸 외웠는데 조금 바꿔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논점을 외웠는데 이거랑 뭔가 비슷한데 다른 목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이론이? 이론은 사실 어떻게 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안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은 외우면 그거 안 물어봐요. 그걸 바탕으로 한 다른 연관성을 물어보는데 자꾸 이것만 써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된 게 뭔데? 그걸 물어봤는데 답안에는 내가 외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 이유는 이론 기본 교과서에 그 연관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의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만 봤으니까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라도 써야죠. 이게 다른 걸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워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걸 외워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메인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양념이고 이걸 타고 메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까?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쉽게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걸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론은 특히 총론 쪽에 물음에 따라서 뭐 사안포섭을 하든 핀트가 다르든 해서 어차피 재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했는데 그 예시 답안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A와 B의 관계 물어보면 그거 외우고 A와 C 물어보면 그거 외우고 C와 D 물어보면 그거 외우고 이러면 경우의 수가 무한히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외워야 될 답안이 막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논점에서 뭐 최유 이용 분석 논점에서 그게 뭐랑 연관이 되든 남아있어야 될 최유 이용 분석만의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골라내서 최유 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뽑아두고 그게 시장 분석이랑 엮이든 그게 삼방식이랑 엮이든 시장가격 조정이랑 엮이든 뭐랑도 엮어 쓸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이 많이 외울수록 좋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양을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이 키워드 밀도 조절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면 뭐 4-5개 잡아두고 좀 덜 중요하면 1-2개 잡아두고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답안을 여러 가지 논점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키워드 위주의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위주로. 뭐 사실 흔한 얘기죠.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라는 게. 근데 이제 또 그 키워드를 잡아내는 게 하나의 공부고 잡은 키워드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뭘 만나든 다 같이 엮어서 쓸 수 있는 그 능력도 GS에서 많이 길러야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키워드 위주로 짧게 물어보는 이제 포인트를 잘 짚어서 너무 기계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물어보는 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게 이론을 암기하고 나서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답안을 쓰다 보면 뭘 외워야 될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꼭 암기가 안 됐더라도 GS 꼭 같이 병행하면서 GS 해보면 아 이거를 외워서 얘를 기반으로 불려 쓰는 거구나 이런 좀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와 답안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같이 상보적인 관계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갈 질문이요. 법규도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 질문도 이론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또 법규 강사님이시니까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규 어떻게 외워야 할까? 이것도 앞서 이제 이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론하고 법규는 다릅니다. 과목이 달라요. 과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근데 답안지 쓰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은 다 암기를 하고 써야 돼요. 근데 이론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언가 물어보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법규는 오버하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것에 집중해서 딱 암기한 대로 그것만 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규를 이론처럼 쓰려고 그래요. 뭔가 쟁점이 정해져 있는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에 자기 생각을 쓰면서 목차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순간 이미 법대 교수님들은 다 틀렸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법규는 60년, 70년 동안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정지를 물어보면 집행정지와 관련된 기본 내용만 쓰는 것이 거의 정해진 룰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내용을 더 부가시켜서 쓰게 되면 무조건 탈락이고요. 그리고 기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에서 하나라도 목차가 빠지게 되면 일단 감점은 또 피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론하고 법규의 좀 큰 차이점이 자유도인 것 같아요. 법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논점에서 목차를 빌려와서 쓰는 일도 많고 목차를 아예 가져오는 일도 많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도 키워드 몇 개만 지켜주면서 이제 그 핀트에 맞게 불려 쓰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법규는 일반론은 거의 고정이에요.
써야 될 것들, 판례 내용들, 학설 내용들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쓰고 대신에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건 목차를 배치하고 비중 조절하는 게 실력일 것 같아요. 목차를 뭐 아예 만드는 일은 거의 있기 어렵고 이 논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목차를 풍부하게 서술을 하고 그리고 묻지 않은 내용 안 쓰고 이런 게 좀 중요해서 그래서 이론에서는 암기 부담이 조금 적은 대신 내가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핀트를 어떻게 맞출까에 대한 목차 연습, 사례 풀이 연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법규는 대신 외울 양이 많지만 엄격하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좀 지어쓰는 부분인 사안의 해결 부분에서 좀 풍부하게 서술 포섭하는 연습하는 거 그런 게 이론과 법규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은 좀 쉽게 드릴 수 있어도 실제로 이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요만큼만 써야 되니까 얼마나 근질근질해요. 막 쓰고 싶고 근데 이거 쓰는 순간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3점 이제 점점점 3점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연차들이 나 되게 잘 썼어. 정말 퍼펙트하게 썼어 했지만 실제 채점을 해서 보면 얘는 왜 이렇게 많이 갔어? 하면서 이제 커트 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법규 얘기하면 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법규를 제일 좋아했고 그래서 또 선생님이랑 친한 것도 있고 법규 채점 팀장도 1년 동안 해왔거든요. 제일 잘했어요. 네, 이게 법규가 무조건 암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일정 공부량이 좀 완성된 사람들 입장에서 당락을 가르는 건 암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마지막 순간 당락을 가르는 건 논점 제대로 뽑는 거 그리고 논점에서 묻는 내용을 제대로 비중 조절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사안 포섭을 디테일하게 사안에서 물어본 내용들을 내가 앞에 제시해 놓은 법리 요건들이랑 엮어서 풍성하게 서술하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기 부담이 큰 과목인 것도 맞지만 같이 더불어서 사례 해설, 사례 풀이 이런 과목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문단을 배치하고 뺄 건지 이 사실관계에서 뭘 가져올 건지 이런 연습하는 기간도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법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깊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자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 법규 진입자들을 위한 약간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또 4, 5월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걸로 하시죠. 오늘 하기에는 이건 1박 2일 걸려도 다 못 끝내는 맞아요. 건데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끊지 마시고 지금 끄신 분들은 기회가 없지만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3월 월간 컨설팅을 하면서 윙크를 했었는데요. 윙크를 몇 번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